안녕하세요. 자의식 과잉 영화 리뷰 유튜버 또다입니다. 오늘은 영화 주디에 등장한 다소 특이한 지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왜 주디 갈란드의 열성 팬으로 굳이 게이 커플이 등장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팬이 이성애자일 수도 있고 동성애자일 수도 있으니 굳이 나누고 따질 건 없지 않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미 올려드린 주디 리뷰 영상에서도 살짝 언급하였듯이 주디 갈란드의 팬으로 게이 커플이 등장한 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주디 갈란드는 이성애자들은 물론이고 특히 동성애자들의 아이콘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점, 왜 게이들은 주디에게 열광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늘 게이 아이콘이 존재해 왔습니다. 게이 아이콘이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존재입니다. 게이 아이콘은 조지 마이클이나 프레디 머큐리처럼 스스로가 성소수자일 때도 있지만 주디 갈란드처럼 이성애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에는 마돈나처럼 성소수자들의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게이 아이콘들에게 성소수자들이 열광하고 숭배에 맞지 않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단히 화려하고 엄청나게 재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참담한 어려움을 겪지만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강한 마인드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면모를 지닌 게이 아이콘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성소수자들을 위로해 주었고 등불처럼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주디 갈란드는 가장 전형적인 게이 아이콘입니다. 본인 스스로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기도 했을 정도로 겉모습이 여타의 다른 배우들처럼 대단히 빼어나진 않았지만 노래와 춤에 있어서만큼은 당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가졌죠. 또한 어린 시절 아역 배우로 일하면서 어머니와 소속사로부터 받은 학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18시간씩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때문에 깨어있을 때는 각성제를, 자야 할 때는 수면제를 먹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비교적 통통했던 몸집 때문에 다이어트를 강요받아 하루에 수프 한 그릇만 먹어야 했으며, 미성년자로서 성접대를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이런 주디 갈란드에게 동병상련을 느꼈고 그가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찬란하게 스타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공감과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쳐주었던 것입니다. 영화 주디에 등장하는 게이 커플과의 대화를 듣다 보면 파트너가 감옥에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감옥에 간 이유는 그저 게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소수자들의 사랑은 불법이었고 존재 자체는 범죄였습니다. 성 정체성을 밝히는 건 꽤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은어를 만들어 사용해 왔는데요. 그 용어가 바로 도로시의 친구입니다. 나는 도로시의 친구예요. 혹은 도로시의 친구입니까? 라고 대화하면서 서로의 의중을 파악하는 거죠.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건 제2차 세계대전 때라고 하는데요. 오즈의 마법사의 후속작인 오즈로 가는 길에서 어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책에는 폴리크롬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도로시와 도로시의 친구들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시, 너는 정말 괴상한 친구들을 가졌구나. 그러자 도로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괴상한 것은 아무 상관없어. 친구니까. 또한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도로시의 친구들인 허수아비, 양철나무꾼, 그리고 사자가 용기랄지 지혜랄지 하는 소위 말하는 스테레오타입의 남성성을 지니지 않았으면서도 도로시와 함께 모험을 떠나고 임무를 완벽하게 이행한다는 점이 게이들의 마음을 끌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용기나 지혜가 남성성에 국한된 요소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또한 게이들에게 이 요소 또 그리고 남성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여타의 설명 없이 그 자체로 성소수자에게 꽤 매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이 괴로울수록 현실 너머의 이상을 꿈꾸고는 하죠. 도로시는 좁고 한정된 캔자스의 시골 마을에서 지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라도 하듯 오버 더 레인보우를 부르며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무지개 너머 어딘가엔 파랑새가 날고 꿈꿔왔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 메시지는 어려운 처지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성소수자들은 더욱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노래는 성소수자들의 공식 찬가가,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주디 갈란드는 그들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집회나 행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무지개 깃발 또한 이 노래 오버 더 레인보우에서 기인하는데요. 1987년 샌프란시스코의 시의원이자 동성애자였던 하비 밀크가 화가 길버트 베이커에게 제작을 의뢰하였고요. 베이커는 무지개의 다양한 색깔이 성적 다양성을 표현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화 주디에 나온 열혈팬을 굳이 게이 커플로 연출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